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7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싱그러운 5월의 아침이 다시 밝아왔습니다. 네, 어제 우리 한국 시장은 참 요상하죠. 네,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만 콕콕 집어가지고 집어 던지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금융당국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면서 약간 작전성이 걸린 종목들을 신용 물량이 많거나 작전성이 걸린 종목들을 막 집어 던지면서 일단 포지션을 줄이는 모습, 여기 로봇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우리 주린이들이 성장주에 오리엔티드해서 아직도 좀 물려서 들고 있던 종목들만 콕콕 집어서 던지는 모습이 어제 나타나면서 좀 가슴을 많이 아프게 했는데 오늘 정도면 거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시장이 예측하기 힘든 빠른 순환매와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 위주로 돌고 또 한 번 걸리면 하락이 폭이 크게 나타나는 그러한 요상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주의할 거냐, 전체 팔고 기다릴 거냐,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죠. 참 이거 어려운 그러한 방정식을 푸는 그러한 기분인데 일단 오늘 좀 집중을 하면서 한번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까탈스럽다. 네, 굉장히 까탈스럽죠. 네, 까탈스럽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는 것 같은데 까탈스럽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툭툭 던지고 가지고 있지 않는 종목들은 올라가면서 지수는 크게 빠지지 않는 까탈스러운 장세. 이러한 장세가 지속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거죠. 어제 이제 그제부터는 엔터, 그 다음에 반도체, 어제 또 자동차가 또 빠지더라고요. 반도체 올라오니까 돈이 자동차에서 이익 실현이 넘어와서 반도체로 가는 모습, 엔터로 가는 모습, 여전히 의료, 미용 기구 이런 쪽으로 돈이 집중돼서 들어오는데 이러한 종목들 섹터로 압축을 한 후에 흔들리지 않고 좀 기다리면서 천천히 좀 자기의 이익 실현, 기대 수익률을 좀 낮추면서 플레이를 하는 방법 외에는 이 어려운 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간단히 한번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주가치를 보면 다우는 마이너스 1.01, 나스닥은 0.18, S&P 500은 0.64, 전체적으로 장이 막판에 와서 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불안한 모습, 약세의 모습을 보였다. 우리나라 시장도 이 영향으로 오늘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어제 이제 하락해다가 올라오는 모습, 또 어제는 올라오다가 이제 다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은 좀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러한 또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어제 일본 시장이 의외로 강하게 나타나죠. 중국은 좀 하락을 하고 항생은 보합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인데 최근에 일본이 엔화 약세 이러한 요인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일본으로 돈들이 좀 많이 몰려가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부채한도 협상은 여전히 지속적이다. 협상, 불발 여전히 지속이다. 달러와 금, 채권, 이게 만약에 큰 문제였다면 여기서 문제가 크게 발생을 하면서 가격 움직임이 크게 나타나야 되는데 모두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겉은 막 불안한 부채한도 협상에 문제가 있지만 속은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시장을 불안하게 보지 않고 있다. 속사는 그렇다는 거죠. 네. 반도체 반등에 배팅을 해보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래서 반도체, 자동차, 엔터, 미용 의료기구 이 정도 4개 섹터 정도를 가지고 시장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면서 버티다가 10에서 15% 정도 올라오면 또 이익을 실현하고 기다리는 이 정도 전략에는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조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금융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부채 한도 협상 소득 없이 종료됐다. 메카시 사퇴학관 바이든 대통령 탓이더라. 서로 이제 내탄 니탈 하는 거죠. 엘렌 시간이 바닥나고 있다. 디폴트는 재앙을 초래할 것이다. 막 겁을 주는 거죠. 한쪽은 협상을 하고 한쪽은 겁주는 역할을 하고 클리브랜드 여는 종류의 금리 아직 중단할 만한 지점은 아니다. 네, 기업 실적 중에서 홈디포 매출은 예상을 대폭 하회하고 올해 실적 전망치를 하회하면서 주가가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4월 산업 생산이 전월비 0.5%로 상승하면서 예상을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네요. 미 의회에서 첫 AI 청문회를 개최했는데 챗GPT 창시자가 나타나서 규제와 국제 기준이 필요하다.
뭔가 이 챗GPT의 폭발력에 대해서 무서움을 느끼는 거죠. 18일 만기 흑해 곡물 협정 연장이 불투명하다. 글로벌 식량난 재발 우려가 있다.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비료주, 사료주 또 한번 올라갈 가능성. 테슬라가 연례 주주총회를 시작했죠. 앨런 머스크의 후계 구도에 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테슬라는 리더인 앨런 머스크를 제외하고 특별히 이 사람이 테슬라의 리더다, 후계다 이런 이야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죠. 뭐 구글의 피치아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테슬라는 아직 그런 영향은 없습니다. 네, 트위터에서 앨런 머스크가 이제 CTO로 빠지면서 CEO를 누구에게 맡기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서 후계 기도를 모습을 잡아가고 있는 것과 달리 테슬라는 아직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달러 지수는 0.18% 살짝 올랐죠. 102.62. 네, 달러 강세의 모습이 조금씩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모습. 금은 반대로 1.46% 하락하며 2,000달러가 무너지는 모습. 안전자산인 금은 무너지고 달러는 살짝 강해지고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그렇게까지 시장이 뭔가 방향성을 가지고 불안한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미국 국채금리를 보면 2년짜리가 7bp가 상승을 했네요. 4.0778. 10년짜리 한번 봅시다. 2.8bp 상승하면 3.536. 네, 국채금리는 살짝 상승으로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WTI는 0.31% 상승해서 71.55달러. 네, 최근에 이제 어제여도 그렇지만 알파벳이 눈에 확 들어온 거죠. 구글 알파벳. 예. 빌 에크만이라는 헤지펀드 매니저가 1분기 알파벳 주식을 11억 달러로 신규 매입을 했다. 결국 AI, 생성 AI에 대한 시장을 역시 구글이 바드가 잡아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 빙의 마이크로소프트의 챗GPT와 싸움에서 그렇게 밀리지는 않을 것이다. 처음에는 밀릴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결국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어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브라이트한 긍정적인 시각이 반영이 되면서 알파벳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우리나라의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특히 네이버는 바닥을 치고 올라올 가능성, 이 가능성을 두시고 삼성전자와 네이버는 좀 포트폴리오에 집어넣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확실히 듭니다. 테슬라는 뭐 큰 소식, 뭐 지금 이제 주주총회를 하는 거죠. 네. 166달러, 뭐 움직임이 없이 머물러 있습니다. 애플은 0.23% 상승 172달러, 엔비디아가 295달러, 52주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300달러를 향해서 전진하고 있죠. 결국 챗 GPT의 유일한 수혜 기업은 바로 엔비디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챗GPT, 엔비디아 수혜주들이 어제부터 반도체들이 조금씩 올라오는데 한번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만큼 크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TSMC도 1.09% 상승 86달러. 네, 그 오렌 버핏이 TSMC 주식을 다 총량을 다 매도를 했더라고요. 원인은 이제 중국의 침공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을 뭐 듣는데 TSMC를 다 팔고 빠져나간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단타 투자하는 듯한 느낌도 드는 것 같아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은 0.89% 하락을 하면서 살짝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메타 플랫폼스는 2%나 상승했는데 238달러. 네. 최근에 이제 빅테크 중에서 상승하는 것은 메타 플랫폼스, 엔비디아, 구글 뭐 이 정도죠. 네. 노블록스는 0.44% 하락. 비트코인은 26,000달러까지 하락해 움직이는 모습. 뭔가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의 대안이 되지 못해 같이 또 하락을 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주식시장이 안 좋았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상관관계를 가지고 최근에 다시 주식 빠지니까 같이 빠지는 모습,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우리나라도 이제 김남국 의원 문제로 비트코인이 좀 어려움이 좀 코인들이 전수조사를 하니만이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철저한 조사해서 원인을 파악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이번 주부터 이제 반도체가 굉장히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먼저 그 트리거가 됐던 게 웨스트 디지털하고 키옥시아라는 기업이 합병을 논의를 본격화하기 시작했죠. 네. 낸드 세계 2위가 일본의 키옥시아 그리고 미국의 4위가 웨스트 디지털이라는 회사인데
5월 16일 미 웨스턴 디지털과 마이크론의 주가는 각각 11.26%, 6.1% 급등세를 기록했죠. 이는 5월 15일자로 노이터가 발표를 했는데 낸드 플래시 세계 2인 키옥시아와 4인 웨스턴 디지털의 합병 협상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죠. 노이터에 따르면 통합 낸드 기업의 지분 구조는 키옥시아가 43%, 웨스턴 디지털이 37%, 기존 주주에게 20%를 배정한 합병안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랜드 컨솔리데이션, 랜드의 협상 통합, 랜드 기업들의 통합, 향후 수급 개선 촉매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게 이제 제가 반도체를 보는 새로운 시각이 뭔가 트리거가 발생했죠. 이제 생산량을 줄이면서 대응을 했는데 미정미정한 거죠. 이걸로써 반도체 가격이 돌아서지 않으니까 항상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다시 치킨 게임이 나오고 합병과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수량과 물량을 조절하면서 반등이 일어난 과거 역사가 많았다는 거죠.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산업 역사상 업체 간의 통합, 인더스토리 컨솔리데이션은 주가와 장기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번에 키옥시아와 웨스트 디지털의 합병 논의에 본격화는 양사 간 시너지 및 최종 합병 결과를 따라 글로벌 랜드 산업의 컨솔리데이션이라는 것은 통합이라는 뜻이죠. 가속화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랜드 구매 심리와 수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랜드 수급 개선에 촉매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결국 합병이 지금 그 가격이라든지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과 뭔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트리거 역할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이렇게 봤다는 거죠. 랜드 경쟁 강도가 완화되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주가 실적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애널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2분기 현재 랜드 가격의 급락 여파로 모든 글로벌 랜드 업체가 현금 원가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거의 뭐 이제 원가 수준의 가격이 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수익이 안 나는 거죠. 비록 이번에 랜드 합병 논의가 결정 난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주요 국가들의 반독점 통과 과정이 남아 있어 다소 통합이 승인이 되는데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장기적 실적 부진 전망이 불가피한 키옥시아와 웨스트 디지털은 어떤 방법으로든 양사 간의 통합, 컨솔리데이션과 협력 방안이 절실할 전망이다. 따라서 업체 간 통합 움직임은 향후 랜드 산업의 경쟁 강도 완화로 이어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와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먼저 큰 펀드멘탈에서 가격도 변함이 좀 느리지만 조금씩 변화도 이루어질 수 있고 재고 물량도 조금씩 바닥을 드러낼 수 있고 여기에 경쟁자들이 통합과 합병을 통한다면 플레이어들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유리하다. 이렇다면 지금 정도부터는 분할 매수에 적극 나서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자, 글로벌 시장, 낸드 시장의 점유율을 보면 삼성전자가 34%죠. 네, 34%, 키옥시아가 19%, 웨스턴 디지털이 16%, 하이닉스가 17%, 마이크론이 11%. 분기별 랜드 평균 판가 가격을 보면 올라오고 있죠. 이렇게 빠졌다가 작년 3분기가 바닥을 치고 소폭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 이제 플러스로 살짝 돌아서 이제 겨우 원가 근처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네. 이러한 모습. 그나마 방향성이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사야죠. 이럴 때 사는 겁니다. 최근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 다양한 소식들 여러분들에게 한번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번 모아봤는데 TSMC가 애플과 엔비디아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TSMC가 애플과 엔비디아의 오퍼를 받아서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 말이 아니라 TSMC와 애플, 엔비디아 이 세 개의 기업의 실적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애플 아이폰 15 출하가 9천만 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9천부터 8,500만 대에서 9천만 대인데
이 어려운 시절에도 9천만 대를 팔았다는 것은 아이폰 15가 잘 팔렸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챗 GPT 등 AI 수요 증가로 TSMC 향후로 H100 등 프로세서 10,000개를 추가 주문했다.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거죠. 알리바바와 바이두 등 중국 인터넷 업체도 A800, H800 프로세서를 각각 6,000개, 24,000개 주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엔비디아가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A17, H100 등 수주 증가로 TSMC는 3나노와 4나노 공정의 높은 가동률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TSMC 3나노 캐파는 올 기간으로 5만 정도 달하고 5만 캐파 정도 달하고 연말까지는 약 10,000캐파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10만 캐파까지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TSMC COWS 캐파는 올 기준으로 해서 약 9,000 정도의 웨이퍼 수준이 생산 수준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TSMC와 애플과 엔비디아 이 세 개의 빅테크들의 실적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지금 유지하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COWS라는 이 기술을 처음 들어보죠. 네, 저도 이제 이 기술이 뭔지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삼성전자가 iQube2 양산 경험과 차별화된 iQ4 양산 기술을 경쟁력 기반으로 HBM을 6개와 8개의 탑재를 하는 신기술을 개발해 시장에 선보일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기술로 TSMC가 COWS라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Chip on Wafer on Substrate 이거 약자가 COWS를 기술을 갖추고 있는데 이 COWS는 인터포저 이후에 메모리와 로직 반도체, 즉 메모리 기술과 비메모리 반도체를 올리는 패키지 기술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기존 패키징보다 실장 면적이 줄고 칩 간 연결을 빠르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응하는 그러한 기술이다. 결국 메모리와 비메모리를 한꺼번에 실장시키고 면적도 줄이고 많이 쌓을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TSMC와 애플과 엔비디아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다. 반대로 세컨티어 업체들은 IT 부진에 강타 얻어맞고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중국의 SMIC 최근에 실적이 안 좋았죠. 오포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반도체 속살들이 최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우리가 이제 메모리는 선폭을 줄이면서 위로 쌓지 않고 랜드는 3D로 위로 쌓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랜드는 메모리는 선폭을 3나노 선으로 좁히면서 이제 선폭을 좁히는 건데 이렇게 하면 누설 전류가 많이 생기면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이제 선폭을 더 줄이는 것도 한계에 부닥치는데 이 메모리를 위로 쌓는 기술을 중국 애들이 이제 그걸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메모리에서 선폭을 줄이는 기술은 이 장비에 굉장히 의존하는 게 많은데 이 장비 반입이 줄인다는 거죠. 예, 준다면 자기들도 메모리를 지금은 2D인데 위로 쌓는 랜드처럼 3D로 쌓는 기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즉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 뭔가를 통제하면 큰 기술의 연구 인력이 많은데 또 새로운 기술을 나름대로 창출하면서 시장을 개척해 가는 거죠. 중국이 그걸 참 잘하는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중국이 또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새로운 궁죽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시장에서는 새로운 움직임들이 뿜뿜들어가고 있다. 이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결론 한번 봅시다. 시장이 까탈스럽고 순환이 빠르고 예측이 불가능한 어지러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다. 주로 우리 어린이들이 들고 있는 성장주 관련 종목들에 대한 신용 매물이 어제 집중적으로 SBB테크니 이런 종목들을 막 애경 케미칼 이런 애들 막 집어 던지는 거죠.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거로 전망된다. 하지만 오늘 정도면 단기 집중 매도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신용 물량 많이 썼던 것들을 일단 다 털고 가는 모습이 큰 손들을 중심으로 나타나면서 그 유탄이 우리 주린이들이 많이 터지고 있는 모습으로 어제 나타났습니다. 일단 자동차 부품, 반도체, 엔터, 미용치료, 의료기 등이 지속으로 시장의 리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어려우면 반도체, 엔터, 미용치료기 이 정도, 이것 미용치료도 많이 올랐죠. 그렇다면 바닥에 있는 반도체,
또 크게 지금 앞서가고 있는 엔터. 돈이 이제 얘들로만 압축돼서 돌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이 올랐다고 겁먹으면 추가로 계속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서 바닥에 있는 반도체 플러스 엔터, 반도체 플러스 미용치료기, 그다음 자동차, 아니 이것을 4개 정도 섹터에서 한 2개 정도 종목들로 사서 들고 가는 겁니다. 거기서 15% 정도 올라오면 팔고 또 기다리고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좋은 투자 전략이지 않을까. 포트폴리오를 압축해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이 정도는 눈에 보이는 거죠. 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빨리 기존에 있던 것을 팔고 옮겨가는 게 너무 굼뜨시고 어려워요. 저도 어려운데 그럴 땐 눈 딱 감고 과감하게 30%를 빼서 반도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데 좀 사서 가지고 가는 것도 나쁜 전략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언을 해드리고 싶네요. 여러분 시장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뭘 해야 될지 내가 물려서 들고 있는 종목에 더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주가가 더 크게 하락하면 내 계좌가 푸댕댕 하면서 얻어 터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과감하게 한 30%는 잘 가는 종목으로 좀 갈아타보는 것도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일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언을 해드리네요. 자, 방향성을 잃어버린 친구들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자기가 가진 종목이 어떻게 대해야 될지 망설인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그리고 뭘 사야 될지 고민하신 분도 저희 카페로 오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쉽지 않은 장세일 것 같아요. 네, 어제 일거리를 달고 좀 내려왔기 때문에 또 그렇게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V자 반등으로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근 10일 동안 정강 후약이 6번 나타나고 전약 후강이 4번 나타나는 애널리스트가 어제 분석한 자료도 있었는데 정강 후약이 많죠. 반대로 전약 후강도 4번이나 나타났으니까 낮은 비율은 아닙니다. 오늘은 전형적으로 전약 후 보합 정도의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엔터라든지 이런 종목 위주로 주가 상승이 전망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